오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사활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세계 1위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죠. 노트북, 휴대폰, 자동차까지 이 반도체가 빠지는 곳이 없다 보니 이 세계 열강은 정부와 기업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함께 나섰습니다. 기업은 투자하고 정부는 지원하고 오늘 대규모 계획을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계획했던 투자 금액 133조 원을 171조 원으로 확대하여 최첨단 파운더리 공정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서두르겠습니다. 팹에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첫 팹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10년 동안 120조 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반도체 기업이 투자할 금액을 합치면 51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 역시 AI 반도체와 첨단 센서 개발 기반 구축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직접 지원 금액이 적은 대신 R&D 투자는 최대 50%, 시설 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또 판교를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을 거쳐 온양까지, 또 이천에서 출발해 용인을 찍고 괴산, 청주로 향하는 이른바 K 반도체 벨트도 만듭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와 첨단 장비, 패키징과 팹리스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반도체 종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면 4, 5년 걸리잖아요. R&D 개발하더라도 한 4, 5년 걸리잖아요. 미국처럼 반도체 발전 특별법을 관련된 법규들을 다 개정을 해서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에선 삼성과 SK, 우리 기업이 1, 2위를 달리고 있고 이 시장이 조금 더 큰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대만 TSMC가 앞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메모리 쪽은 추격을 당하고 있고 시스템 쪽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선 넘볼 수 없는 초격차, 이 시스템 분야에선 차이를 뛰어넘는 역전을 목표로 17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 대만도 맞불을 놓고 있어 반도체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78,5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연초 9만 원을 뚫으며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지만 최근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지만 이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어 자칫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 제대로 편승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5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뿐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대부분 기기에 이용되는 반도체는 나노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데 굵기가 가늘수록 더 많은 기능 수행을 합니다. 나노는 머리카락 굵기 5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현재 5나노 시장에선 TSMC가 더 수율도 높고 양산도 안정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삼성이 다시 기술과 생산 우위에 서려면 우선 5나노 제품이 TSMC보다 수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3나노에서 단번에 만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게 더 섬세하게도 한계가 있는 만큼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이어붙여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기술을 통해 TSMC와 격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규모를 확장하고 기술을 향상하는데 기회지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빨리 확장을 하면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죠.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의 삼성의 투자액은 앞으로 10년간 171조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TSMC는 3년간 130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쉽지 않은 경쟁이지만 삼성전자가 TSMC와 격차를 좁힌다면 반도체 호황에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큰 그림은 내놨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동차 업계는 비명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한 대에 반도체 300여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반도체가 부족해 대란이 벌어졌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빨라야 3년 후에나 가능한 국내 생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협력업체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물시장까지 날아가 보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다 싱가포르이다 다 구하러 다니잖아 지금. 일본에 또 큰 자동차 업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 그러고 하려고. 그러니까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는 거지 뭐. 한 개에 1,000원 하던 칩 가격은 그새 5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에 웃돈까지 20% 더 얹어줘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85%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한 가운데 반도체를 취급하지 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체도 83%나 됐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완성차 업체나 부품사 할 거 없이 전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화되다 보면은 비용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는 올해를 넘기지 못할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지만 저렴한 범용 반도체는 국내 생산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성능부터 범용 반도체까지 모두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생산은 빨라야 3년 뒤입니다. 공장 건설하고 제품 나오는 데만 해도 1, 2년이 최소한 소요될 거고요. 안전성 검사에서 인정받는데 또 시간이 최소 1년 정도 걸려요.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수입 때 신속하게 통관시켜주거나 관련 기업인을 자가격리 면제해주는 게 단기 대책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2, 3년 이어질 반도체 보릿고기에 자동차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반도체 이슈는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죠. 미국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바라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백신 수급을 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더나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아마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발표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공식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백신 생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은 갖추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정부가 밝힌 대로 8월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면 국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생산 능력은 세계 2위 수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녹십자도 국제기구인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와 5억 회 이상 분량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협의 중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국내에 2천만 명분 도입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21일 식약처가 국내 사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